전력관리 시제패로 렉처 10의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볼티지 모드 컨트롤 디스 컨버터에 대한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어널리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한 루프를 설계하기 위한 주파수 보상까지 각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신호들이 변했을 때 루프가 얼마나 스테이블하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얘를 루프 컨트롤 뷰를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파워 스테이지를 보면은요, 파워 스테이지에 아웃풋이 있어요. 그죠? 아웃풋이 있고, 얘들을 컨트롤하는 게 인풋 라인 볼테이지 혹은 제너레이터 볼테이지가 있고요. 로드가 변하는 거 있죠? 로드가 변하죠. 그 다음에 부품의 에이징이나 이런 노이즈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듀티 사이클이 변합니다. 자, 이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은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레귤레이션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건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얘들을 모델링을 해야 돼요. 얘가 non-linear 회로죠. non-linear 회로인데 리니어하게 어프로크시메이션 해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V 아웃풋은 아는 것은 라인 볼테이지, 로드 커런트, 그다음에 뒷사이클의 함수가 됩니다. 얘들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아웃풋을 이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이 인풋은 보면 AC에서 DC로 바꿔주면 아무리 필터링 해더라도 거기에는 AC 성분의 2배가 끼어 있습니다. 60Hz 쓰면 120Hz가 끼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0Hz짜리 그 AC를 쓰게 되면 여기 100Hz가 끼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은 일정해야 됩니다. 노이즈가 아웃풋으로 전달되는 것을 이 시스템이 아이솔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노드 커런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웃풋은 대략 어떻게 요구를 하나, 이 시스템마다 다르지만 스케일 다운된 요새 SOC 같은 경우는 1V 서플라이 볼티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1V 플러스 마이너스 3V, 3% 혹은 1V 플러스 마이너스 3.5% 이런 식으로 터프하게 요구를 한다고요.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3%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값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온도나 전압이나 이런 조건 하에서 플러스 3% 변해야 되니까 굉장히 터프하지요. 옛날 높은 볼테이지는 1.8V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걸 얘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파워 스테이지가 non-linear 회로인데 얘를 리니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시키는데, 그죠? 여기 non-linear 디바이스고 여기는 linear 엘리먼트,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러도 그 선형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웃풋을 레귤레이션을 하면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얘는 볼티지 모드는 듀티 사이클을 다이렉트리 컨트롤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웃풋 센스에서 그거를 레퍼런스 비교해서 다이렉트리 듀티 사이클을 컨트롤하면 결과가 업사이드 스위치와 로우 사이드 스위치의 턴온 타임을 컨트롤해서 출력을 레귤레이션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출력이 센싱한 것을 센싱해 봤더니 타켓보다 낮으면 이 하이 사이드를 그 온시키는 기간을 길게 하면 됩니다. 즉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반대로 아웃풋 센싱했더니 레퍼런스보다 높으면 이 센싱한 결과를 가지고 이 하이 사이드가 턴온돼 있는 기간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을 해서 아웃풋을 일정한 값으로 레귤레이션 시켜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몰 시그널, 우리 회로의 그 전자회로나 우리 아날로그 회로에서 스몰 시그널을 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트랜스를 DC 동작점, 즉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잡아놓은 다음에 그 구간에서 선형화했지요. 얘도 똑같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혹은 DC 상태에서의 이게 동작점이라고 하죠. DC 상태에서 거기에서 약간의 시간으로 변할 때, 라인이 약간 변했을 때, 그다음에 로드 커런트가 약간 변했을 때, 그다음에 부품들이 약간 변해서 노이즈가 변해서 뒷사이클이 변했을 때, 그때 non-linear 디바이스를 선형화해야 그게 스몰 시그널 모델링이 됩니다. 얘는 리니어죠. 리니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전자열에서 했던 거 똑같이 그 라인 볼티지를 고려해 보면 라인 볼티지의 평균값 DC 값이 있을 거고요. 그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변하는 AC 값이 있을 겁니다. 이게 스몰 시그널이죠. 이 스몰 시그널 이 매그니튜드는 이 DC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듀티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팅 포인트 DC 상태, 스테이트 타임 DC, 듀티 사이클이 있고요. 그 이제 다른 노이즈나 이런 것들에서 변하는 양이 있을 겁니다. 이게 스몰 시그널이고 이게 라지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변화가 예를 들어서 트랜지언이 파워를 키면 트랜지언이 있어요. 그죠? 에너자이징 처음에 파워를 키면 인덕터 에너자이징 기간이 길고 디에너자이징 짧고 해서 공적으로는 스테디 스테이트로 수 사이클이 지난 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과도 현상이 이제 안정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면 이 시스템은 이제 DC 상태에서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설정되고요. 즉 다시 말하면 정상 상태의 값들이 설정된 다음에 거기에 스몰 시그널들이 이제 베리에이션을 합니다. 퍼터베이션이에요.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은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덕터의 커런트든 어떤 커런트든 DC 값이 있을 거고 이게 스테디테이 값 혹은 동작점의 값 이런 거예요. 전자회로나 이런 쪽으로 보면 라지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이게 스몰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에 볼테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노드 커런트는 모든 커런트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몰 시그널 어썸션을 하는데요. 그 가정은 뭐냐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변하는 값에서 변하는 값들 스몰 시그널들인데 이게 AC 값이죠. AC 값들은 매그니튜드 관점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보다 훨씬 적다. 우리 회로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했죠. DC보다는 H가 변하는 값이 적고 그 변하는 양에 대해서 출력이 리니어하게 변하는 게 스몰 시그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 동작점 혹은 quiescent value 혹은 정상대 steady state value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거그 위에 변하는 양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정에 있으면 우리가 non-linear device를 non-linear equation을 linear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그렇게 해서 approximation에서 우리가 linearization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도 마찬가지고 요 스위칭 레귤레이터도 마찬가지고 리니어라이제이션 한다 그러면 스몰 시그널이다 그러면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픈루프의 파워 스테이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우리 동작을 보면 어떻게 되면 여기 파워 하이 사이트 온되면 이 스위칭 노드 볼테이지는 이 제너레이트 볼테이지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노 사이드가 되면 이는 거의 제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투 레벨이 됩니다. 제로, 그 다음에 라인 볼테이지, 제로 라인 볼테이지예요. 걔를 여기 볼테이지를 보려고 그러면 임피던스 디바이드를 해야 되죠. 즉 L과 C가 필터링 합니다. 여기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필터링해서 DC를 보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MP와 MP2는 파워 스테이지는 비선형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얘를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하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스위칭 노드 볼테이지 에버리지, 즉 스위치 에버리지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다양한 방법의 테크닉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심플하게 이 스위칭 노드 볼테이지를 평균화 시키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평균할 때 인풋은 DC와 스몰 시그널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여기도 듀티 사이클도 DC 스테이트 값과 스몰 시그널 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선형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기 평균을 구하면 되거든요. 여기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자,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얘가 온되는 시간이 DT예요. 그러면 VG, 그죠? VG에 DT죠. 예, DT입니다. 자, DT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그 하이사이드 온됐을 때의 이 스위칭 노드 볼테이지 값이에요. 그 다음에 노드 사이드가 스위칭 온되면 제로가 되죠. 예, 거의 R1의 그 볼테이지로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얘는 1 D인데 이 T의 이 시간이죠. 요게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t분의 1로 나눠주면 됩니다. 노멀라이즈 시키면 돼요. 그래서 t를 없애주면 이 평균은 어떻게 되면 d하고 vg예요. 이 평균하고 이제 이 인덕터에 흐르는 커런트가 주기적인 신호라고 그 전류라고 가져가면 인덕터 양단에 걸린 전압은 제로에 평균 전압은 제로니까 아웃풋의 평균 전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의 평균 전압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이게 스몰 시그널 들어있잖아요. DC 때는 그렇지만, 야, 스몰 시그널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출력을 구하려면 이 임피던스 디바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이 들어있죠. 순수한 DC만 있다 그러면, 즉, 스테디 스테이트 값만 있다 그러면 이 스위칭 노드 볼테이지와 여기는 같게 되겠습니다. 같아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스몰 시그널 AC 신호가 있다고 있는 걸 모델링하기 때문에 요 스위칭 노드 볼테이지가 요 임피던스 디바이드에서 출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볼테이지 모드는 이 L과 C가 기여를 해요. L과 C는 어떻게 됩니까? L도 J 오메가 L에서 이렇게 되고 C는 마이너 1 오브 J 오메가 C잖아요. 이게 세컨 오드라고 해요. 디바이드를 표현하면 세컨 오드니까 폴이 두 개입니다. 자, 그를 이제 보면 V 아웃은 요 스위칭 노드 볼테이지의 평균값에다가 이 임피던스 디바이드로 결정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 신호들은 DC 값하고 그다음에 AC 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정상대 값, 얘는 변하는 양. 그러니까 각각을 대입하자고요. 여기 아웃풋도 이렇게 DC하고 변하는 양. 요 제너레이트 라인 볼테이지도 DC 값과 변하는 양. DC 사이클도 스테디 스테이트 값과 또 컨트롤러나 이런 변화 에이징이나 노이즈 이런 걸 변하는 양.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얘 인피니티 디바이드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돼요. 세컨 오드죠? 벌써 이게가 폴이 두 개입니다. 왜냐면 L과 C 때문에 그래요. 폴이 두 개입니다. 자, 얘를 이제 펼쳐서 개수 비교를 하겠습니다. 요 V 아웃과 요 DC 값을 비교하면 DC 때는 어떻게 돼요? 얘는 다 S는 제로, S 제로니까 여기 1이죠. 여기는 DC 값 1이에요. 그럼 DC 때는 어떻게 되면 V 아웃은 듀티 사이클의 V 인풋 볼테이지, 라인 제너레이터 볼테이지죠.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그죠? 얘는 그래서 T에 T1의 DC 값, 스테디 스테이트 값 이렇게 하면 우리 버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량에 대해서 스몰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스몰 시그널 개수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 변화량은 스몰 시그널 변화량은 라인 볼테이지 변화량에 의해서 생기는데 걔는 비례상승 듀티 레이셔 스테디 값이 되네요. 그 다음에 듀티 레이셔에 의해서도 변하죠. 그 다음에 걔의 비례상수는 제너레이터 볼테이지의 스테디 스테이트 값이 되네요. 변하게 빨간 거로 변한 건 뭐예요? 1차 함수, 1차 함수니까 이건 2차 함수예요. 그죠? non-linear function입니다. 이 VG 더 적고 D 이 스몰 시그널 작다고 그러면 얘는 네글리지블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approximati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사화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각각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값은 요거 띄어내면 되고 이제 그 아웃풋은 어떻게 되면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변하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은 두 개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얘는 뭐 간에 슈퍼포지션이 있어죠. 중첩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스템은 LC는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폴 를 컨트롤하는 이게 뭐예요? 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입니다. 캐릭터리스틱 펑션인데 얘는 동일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듀티 사이클이 변해서 아웃풋이 변하는 트랜스 펑션을 보면 다른 거는 이제 다른 건 다 안 변한다고 가정하고 듀티 사이클은 변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 보면 어떻게 되면 아웃풋은 당연히 제너레이터 볼테이지죠. 왜 그런가요? 아웃풋의 DC 값은 제너레이트 DC의 제너레이트 볼트죠. 그러니까는 아웃풋은 뒷사이클에 비하면 VG가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관장을 하는, 이 시스템의 특성을 관장하는 캐릭터리스틱 펑션, 특성 펑션이 여기 있고요. 폴이 두 개 있죠. L과 C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면은 얘들의 Q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페이즈가 레조넌스 프리퀀시 L과 C의 레조넌스 프리퀀시 근방에서는 상당히 많이 변해요. 그 상당히 많이 그렇게 변하면 Q가 크다는 소리고요. 완만하게 페이스가 변하면 Q가 좀 작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얘는 캐노니컬 폼이 표준형인데 그 캐노니컬 폼을 댐핑 팩터와 내추럴 프리퀀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에타는 댐핑 팩터고요. 이건 내추럴 프리퀀시, 피킹이 일어나는 지점의 프리퀀시라고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걔를 이제 퀄리티 팩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Q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퀄리티 팩터라는 건 우리는 보통 뭐냐면 에너지 관점에서 정의를 합니다. 물리적인 관점의 정의를 보면
맥시멈 그 저장하는 에너지 인덕터 같으면 2분의 1 Li 스퀘어잖아요. 캐패시터면 2분의 1 V C 스퀘어잖아요. 이렇게 맥시멈 축적하는 에너지가 있는 반면에 얘가 에너지 축적하면서 사이클당 에너지를 소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소모한다고요. 걔를 B를 표현한 게 퀄리티 팩터예요. 그래서 소모하는 양이 작으면 작을수록 퀄리티 팩터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면 부품 관점에서는 인덕터나 캐패시터 관점에서 Q가 크면 좋은 디바이스예요. 좋은 디바이스예요. 자, 회로 관점에서는 L과 C 관점에서 Q가 크다는 건 뭐냐면 선택도가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L과 C가 이렇게 동일한 이렇게 돼 있는 건 안쪽에 있는 게 그 밴드위스가 적죠. 선택도가 훨씬 좋다고요. 이게 신호가 있으면 이게 신호가 있으면 안쪽에 있는 놈이 신호를 빼내는 노이즈 옵스 빼내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좋지요. 선택도가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거는 그 RLC 회로인데 이 RLC의 Q값은 어떻게 하면 요 피크에다가 요 밴드위스 B예요. 그런 그러니까 Q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덕터 같은 건 이런 거잖아요. 인덕터는 이렇게 저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저항에서 에너지를 소모하죠. 그럼 저항이 적은 놈이 인덕터 Q가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Q는 다양하게 한다. 물리적인 근본적 요인은 이 에너지 관점에서 정의하는 게 피지컬 미닝이 되겠습니다. 얘는 댐팩터는 이제 그저 퀄리티 팩터는 감쇄 비, 댐핑 팩터하고 관련이 있어요. 얼마나 감쇄가 잘 일어나냐 이런 거죠. 감쇄가 잘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거 감쇄 끄고 천천히 일어나는 거, 천천히 감쇄하는 거 이거는 댐팩터가 낮은 거예요. 댐팩터가 크면 빨리 줄어드는 겁니다. 댐팩터가 크면 반비례해요. 그래서 댐팩터는 크면 클수록 좋고 Q는 낮으면 낮을수록 시스템이 안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1 divided by 2 에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Q는 여러분이 회로망 배울 때 한번 배웠는데 Q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R 이게 저항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스퀘어 루트 LC 이것도 저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Q는 디멘전이 없는 디멘전리스 파라메트가 됩니다. 자, L과 C, 스퀘어 루트 L과 C가 저항인데요. 이게 뭐냐면 RLC의 특성 임피던스예요.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우리 그다음에 트랜스미션 라인의 특성 임피던스도 동일하게 스퀘어 루트 L 오브 C가 됩니다. 이게 특성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PCB 55옴 맞출 때 스퀘어 루트 L 오브 C를 55옴에 맞추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메가 1 오브 스퀘어 루트 LC가 되고요. 얘는 공진회로가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J 오메가 L의 그 이꽉과 그다음에 마이너스 J 오메가 LC가 같아지는 임피던스 같아지는 거예요. 캔슬 아웃 되는 그 지점의 프리퀀시를 레조넌스 프리퀀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조넌스 프리퀀시는 1 오버 스퀘어 루트 L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Q 가지고요. 요게 2차식이니까 근이 두 개죠. 근이 두 개면 근이 이 복소평면에 나타날 수 있다. 근의 공식에서 표현하면 여기 그 좌측 반면에 나타날 수 있고 우측 반면에 나타날 수 있어. 이걸 RHP라고 그러고요. 이게 LHP라고 그러죠. Left half plane, right half plane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쪽에 오른쪽에 있으면 이 폴이 오른쪽에 있으면 이제 이 시스템은 언스테이블하니까 안정된 시스템에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그다음 폴은 반드시 이 왼쪽 면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Q가 0.5보다 적은 거를 노 Q라고 그러고요. 이때는 이 근을 그리면 그 실수로 돼 있어요. 실수로 이렇게 두 개 실수가 돼요. 그런데 Q가 0.5보다 커지면 0.5보다 커지면 이제 컴플렉스 컨주기 표시 이렇게 됩니다. 항상 컴플렉스 컨주기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에 플러스 마이너스 J 베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놈이 이제 Q가 커지면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이쪽 Y축 이게 허수축이죠. 허수축에 가까이 가요. 그래서 Y축에 딱 접근하면 이때는 알파 값은 제로가 되고 이 폴은 J 오메가만 돼요. 이거는 타임 도메인을 표현하면 어슐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번 보도록 하죠. S, A 이렇게 하면 여기 타임 도메인을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AT가 됩니다. 그죠? 자, 이때 A는 어디에 있나요? 좌측 반면에 있는 폴이에요. 그러면 A가 이렇게 구성된다고 표현하죠.
알파에 마이너스 알파에 플러스 마이너스 J 베타라고 표현해요. 즉 실수축과 허수축이 있어요. 그죠? 복수수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얘를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되죠. 알파 t에 2에 j 베타 t가 돼요. 요거는 엔빌로프죠. 그래서 알파가 크면 빨리 매그니트 크니까 빨리 감쇄를 해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복수근이라도 이 폴의 실수 파트의 매그니튜드가 이 멀리 있으면 즉 크면 그 스테이블하단 말이에요. 빨리 감쇄를 한다고요. 얘는 뭐예요? 오일러 공수하면 얘는 사인 웨이브예요. 사인 웨이브. 이 알파 값이 자꾸 있죠. 허수축에 가까워지면 이 사인에 보하면서 느릿느릿하게 앰플리프와 알파 값이 절대값이 적으니까 느릿느릿하게 그 감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냐, 스테이블한데 얼마나 스테이블하냐, 아니면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하냐 따지는 거예요. Q 가지고도요, 댐팩터 가지고도 따지고요. 그래서 이런 벡터는 다 이 표준용어로 표현합니다. 이 표준용어는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뿐만 아니라 페로망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LDO도 그렇고 그다음에 PLL도 그렇고 다 이 표준형의 2차 함수는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컨트롤 이론 배울 때 배웠어요. 그거를 이제 각 회로의 분야마다 동일한 용어로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듀티 사이클이 변해서 아웃풋이 변한 걸 우리가 봤고요. 그다음에는 컨트롤이 변해서 출력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컨트롤 변. 그러면 컨트롤 변해서 출력까지 가는 거는 그러면 컨트롤에서 아웃풋까지 변화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보면 컨트롤에서 듀티 사이클까지 보는 건 이게 뭐예요? 뭐에서 결정된다고요? 소투수의 앰플리튜드에 반비례한다고요. 이렇게 결정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요, 듀티 사이클에서 변한 건 요걸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죠. 요게 이제 컨트롤에서 아웃풋까지 오픈 트랜스 펑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볼티지 모드는 라인 볼테지가 변했을 때 출력이 안 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빨리 컨트롤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풋이 변해서 스위칭 노드 볼티지 변하고 인덕터에 흐르는 커런트가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변화량이 인덕터와 C로 구성되어 있는 그 레독을 지나야죠. 그 딜레이가 많아요. 딜레이를 거친 다음에 아웃풋을 나타나면 아웃풋에서 센싱해서 그걸 비교해서 다시 루프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늦어요. 컨트롤이. 그렇기 때문에 인풋이 일어나서 출력이 안 변했는데 변하게 만든다고요. 컨트롤이 느리니까. 그래서 라인 레귤레이션이 나쁘다고 그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빠르게 하려면 인풋이 변하면 다이렉트로 듀티 사이클 컨트롤하든 이 컨트롤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볼티지 피드 포워드 펑션이라고 표현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듀티 인풋에 따라서 램프 펑션의 앰플리튜드가 변하면 된다 했습니다.